저는 국제형사입니다. 30년 만에 만난 보고 싶었던 친부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993년으로 올라갑니다. 생후 10개월 된 딸을 버리고 바람 피워 나간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몰래 상상 속의 아빠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생후 10개월이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을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이 1993년 11월이었어요. 엄마 나이 24살이었죠. 딸 아이는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였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지겹다고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매달리는 젊은 엄마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생후 10개월 된 딸 아이와 고등학교만 졸업한 24살의 젊은 엄마, 그리고 밀린 월세 고지서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친정 부모는 다 돌아가셔서 도움받을 곳도 없었고 컴퓨터도 못하였고 자격증도 없었고 남편을 찾아다닐 수도 원망할 시간도 없었지요. 아이랑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제게 남은 것은 그냥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죠. 엄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구했죠. 낮에는 한식당에서, 밤에는 24시간 기사식당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잠든 딸을 안아보는 모습. 그래도 밤 늦게 돌아와서 아이를 보면 힘이 났어요. 처음엔 주인집 할머니가 조금씩 아이를 봐주셨지만 제가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 그것도 부탁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3살 때부터 손을 잡고 같이 다녔어요. 다행히 딸 수진이가 순해서 식당 구석에서 혼자 잘 참아줬어요. 수진이는 무엇을 보면 집중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무엇을 가르쳐주면 금방 터득하는 똑똑한 딸이었지만 나는 그 아이를 더 가르쳐줄 능력도 시간도 없던 엄마였어요. 처음에 엄마는 하루에 4시간만 잤다고 해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을 했고 그 짧은 시간마저도 제가 깨면 안아주고 재워주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옛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친구 보면 정말 눈물이 났어요. 24살이면 제일 예쁠 나이잖아요. 친구들은 다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데이트하는데 얘는 손은 거칠어지고 머리는 항상 대충 묶고 그래도 아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1999년 초등학교 입학식.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엄마는 저한테 교육을 시킬 여력이 없었거든요. 학원은커녕 책 한 권 사주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첫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혼자서 한글을 다 떼고 왔더라고요. 책도 엄청 많이 읽었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동네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더군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에 데려다 줬죠. 거기는 공짜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서 책 읽고 있어 하고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죠. 다른 애들은 학원도 가고 부모랑 손잡고 놀러도 가는데 근데 우리 딸이 혼자서 다 공부를 해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셨죠. 엄마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덜덜 떨며 학교에 오셨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특별합니다. 영재교육원에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유학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형편이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것도 있었지만 미안한 것도 있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한데 제가 뭘 해준 게 있나? 엄마는 자책하시는데 사실 엄마가 다 해주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교육이었어요. 19살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범죄학과 국제법을 전공했죠. 졸업식 날 엄마가 못 오셨어요. 오고 싶어 하셨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서요. 수석 졸업장을 들고 혼자 서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겠다고.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을 더 있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2018년 11년 만에 30살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야. 누구세요? 아빠라니까. 내 아빠라고요? 이제 다 컸네.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 거의 30년 만이었어요. 제가 생후 10개월일 때 나가셨으니까. 목소리도 처음 듣는 거였죠.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어렸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근데 너 정말 잘 컸구나. 왜 이제 연락하신 거예요? 너네 엄마가 날 바람피웠다고 의심하고 내쫓았어. 갈 곳이 없어서 공사판에 그리고 일용직으로 살면서 멀리서 너를 지켜보았지. 내가 국제형사라며? 대단하더라. 나도 자랑스러워. 이상했어요. 30년 가까이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랑스럽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아빠였어요. 엄마는 딸이 그 사람 얘기를 했을 때 식은땀이 났어요. 절대 만나지 마라 하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며칠 후, 수진아, 아빠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얼마요? 3천만 원만. 꼭 갚을게. 사업되면 2배로 갚을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이번 한 번만 하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엔 7천만 원, 그 다음엔 1억. 그렇게 1년 사이에 3억을 들였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죠. 수진아, 그 돈 다 어디 쓴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 그 사람한테 준 거지?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왜 그래요? 내 아빠인데. 평생을 아빠가 누구인가 그리워했던 내 아빠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의부중으로 내쫓았다면서요? 누가 그딴 말을 했어? 나도 이제 알 만큼 다 알아. 그니까. 엄마, 내 돈 내가 쓰는데 어디다 쓰든 아무 말하지 마세요. 너 엄마 때문에 내가 나간 거 알아? 네 엄마가 나한테 다른 여자 있다고 거짓말하고 쫓아냈어. 뭐라고요? 내가 너 키우고 싶었어. 근데 네 엄마가 안 된다고. 더럽다고 나보고 나가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진아, 그건 정말 아니야.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엄마가 아빠를 내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나간 거야. 다른 여자 만나서. 증거 있어요? 증거. 그때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엄마 말이 맞을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빠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진아, 제발 나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저 혼자 살 거예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갔을 때보다 더. 왜냐면 그땐 아기였으니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젠 다 큰 아이가 내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엄마와 떨어진 후에도 아빠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줬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아빠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 조직 소탕 작전이었죠. 정보를 분석하던 중에
아빠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조직의 자금 운반책으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는지, 왜 계속 돈을 요구했는지. 제가 준 돈이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아빠가 조직에 빚을 졌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준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렸고 이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조사를 하고 있던 차에 아빠가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 지금 어디세요? 도와줘 제발. 넌 형사잖아. 날 좀 살려줘. 그 순간 선택해야 했어요. 형사로서의 의무와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사람. 경기도의 오래된 어느 창고 속에서 아빠를 구출했어요. 괜찮으세요? 고맙다. 역시 내 딸이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들이 나왔어요. 아빠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들. 부장이 말했어요. 이 사람을 기소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당신 아버지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제가 구해준 사람을 제 손으로 다시 체포해야 하는 상황.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조직과 공모했다는 것, 제가 준 돈을 조직 자금으로 쓴 것, 마약 운반에 관여한 것, 노름한 것까지. 왜요? 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도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 30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왜 날 버렸는지, 나한테 뭐가 부족했는지. 근데 돌아오신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들어서. 근데 만나고 나니까 진짜 미안하더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변명 안 할게. 난 내 아빠 자격이 없어. 아빠를 조사하면서 과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시간에 집에 가서 옛날 물건들을 찾아봤죠. 아빠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 엄마가 가계부 사이사이 쓴 혼잣말들. 내일 분유가 떨어지는데 우리 수진이 어떡하지? 신이 계신다면 제발 우리 모녀 살려주세요. 우리 수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젊은 엄마의 피 같은 시간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1993년 11월 15일. 오늘 그 사람이 나갔다. 나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랑 살고 싶다고. 수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내 전부니까. 다 제가 멍청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의 말을 안 믿고 감정만 앞세워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의 말을 멍청하게 믿다니. 수진이가 나간 지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엄마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죠. 전화번호는 알았지만 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목소리 듣기 싫다고 했으니까. 그 언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죽을 만큼 고생해서 키운 딸이. 그래도 매일 딸 밥그릇 챙겨놨더라고요. 언젠간 돌아올 거야 하면서. 그로부터 며칠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수진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돌아왔잖아. 엄마랑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 기소가 됩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알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으세요? 자격이 없어. 그 사람한테도 너한테도. 제가 30년 동안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우릴 버린 거냐가 아니라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매일. 근데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책임지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아빠를 용서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고 엄마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우리 모녀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고맙다.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빠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복역 중이고 가끔 편지가 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엄마, 저 왔어요. 수진아, 빨리 씻고 밥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놓았어. 엄마는 이제 일을 나가지 않고 문화센터에 운동하러 가십니다. 제가 생활비를 다 책임지니까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버지를 다 용서했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고.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키워주신 엄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내 어머니.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딸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이 아이 덕분에 지금 행복하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현재도 국제범죄수사관으로 활동 중이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결혼할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 있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 정도는 좀 더 가르쳐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진이 어머니처럼 너무 고생하지 않고 자식을 포근하게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꿈꿉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자기가 한 만큼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